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어선사의 경어집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 중에 박태평, 태평상인, 정처사, 묵군자 이렇게 세 명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제210장 지리산 마천면 장터에서, 지리산 마천면은 있죠. 마령리 그 진안군. 즉 왜냐면은 이 경어선사가 어디서 실상사이잖아. 실상사에 계시다가 그 남원으로 넘어가면서 이 마천면 장터를 지나게 되는데, 그 마천면 마을에 이제 그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경어선사가 탁발하는 그런 내용이죠.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 경어는 1898년 범어사에서 하한거 결제를 시작으로 영어 호남을 넘나들며 5년간의 선풍을 크게 진작시켜 1898년에서 1904년 1월 15일 날 해인사를 떠나기 전까지. 그러던 어느 날 지리산 실상사에서도 불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실상사 가던 일이죠. 백장암과 벽송사에서도 경어선사의 주도로 선원 불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선원 개설을 위해서, 백장암도 엄청나게 백장선원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경어선사가 다 주도했고 실상선원도 그랬고 다. 그러다가 이제 선원 개설을 막 열었어. 그랬는데 이제 경어선사가 이제 그 함양에서, 함양이지 알죠? 함양에서 제일 가까운 실상사를 방문하는 길이었어요. 지리산 깊은 두메 산골에 마천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심산유곡을 거쳐서 실상사, 백장암, 벽송사, 상무주 등으로, 상무주 아시죠? 상무주도 갔어. 우리 선사술래 더럽게 벌더라고. 등지로 갈 수 있어 이곳을 지나는 길은 무성한 숲속 오솔길로서 높은 험한 제를 지나는 곳이었다. 좀 산이 험하죠, 산길이. 인적이 거의 드물어 길손이 있다가 눈에 띌 뿐이었다. 1900년 초 여름불에다 1899년에 해인사했고 1900년에는 뭐 해인사, 송강사, 모신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가시는 곳마다 선방을 열어요. 모진 흉년 끝에 그 마을 주민들이 보릿고개를 넘다 못해 거의 모여 굶주려 아사 직전에 이르게 되었어요. 너무나 흉년이 심해서 경어선사가 가다 보니까 이 마천면에 갔더니 마천면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예로부터 가난 곳에 너나다 못하는데 참 옛날에는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차마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구한말 그 어지럽고 어렵던 조선왕조 말기에 암흑시기에 누가 있어. 아까 얼마였지? 20. 어지럽고 어렵던 조선왕조 말기에 암흑시기에 누구가 있어서 두메 산골의 가파른 민생고를 해결해 주지 못해서 농민들은 참담한 삶을 이어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진짜로 옛날에는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상상할 수도 없이 좋은 시절이 왔지만 문제는 말법 시대에 접어들어서 불법을 챙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또 시절이 와가지고 우리는 지금 말법 시대 초기에 접어들었는데, 앞으로는 진짜 불교가 뭐여? 라고 할 만큼 이 불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우리 지금 이 현실로 가나선이 지금 위태위태하잖아요. 가나선은 위태위태하고 선명상은 그냥 활활 타오르고 있어. 그때 경어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어디? 지리산 마천면. 그 지리산 마천 땅 마을의 비참한 참상을 보고 지나던 일을 멈추어서 도저히 지나갈 수 없어. 지나가면 사람이 아니죠. 저도 이런 적이 있어서 저는 이제 봉은사, 그것도 운명인지 어쨌든 제가 그 수십 년 살고 있는 것이 봉은사 그 바로 경기고등학교 후문 쪽에서 살았는데, 봉은사를 날이면 날마다 가요. 하루에 2번씩 갈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바빠가지고 정신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대학원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해암스님 열반하시고 한 20년간 그냥 뭐 세상을 담쌓고 오로지 봉은사만 다니면서 그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이제 봉은사 가다가 이제 그 거지를 만났는데, 아무리 거지라 해도 그걸 지나치면 이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가다가 놀래서 막 봉두 남발에 그냥 길거리에 누워서 잠을 자. 그래서 놀래갖고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둘이 막, 하나는 집에 가까우니까 가서 옷 가져와라. 하나는 또 편의점 가 생수 사와라. 생수 10통 사와. 머리 좀 감아야 되겠어.
그래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그 거제를 깨웠더니 왜 이러고 자느냐라고 하니까 하는 말, 오늘이 내 생일이래요. 생일이고 나발이고 한 열흘쯤 굶은 것 같아. 그래서 막 물로 씻기고 막 이거 해갖고 샴푸질해서 막 머리를 감기고 옷을 집에 와서 가져와서 갈아입히고 나니까 벤트해졌어. 머리도 빗기고. 그래서 이제 가서 케이크 사다가 미역국은 없어서 거기 지금도 있어요. 그 편이 그 저기가 오천주유소다. 지금 없어졌나? 오천주유소, 그 유명한 오천주유소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오천주유소에서 옛날에 영화도 찍었어. 최지우하고 안재욱이 나와가지고 하는 그 뭐 사랑할까요? 뭔가 하는 그것도 다 봤지. 우리가 그 옆에 집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오천주유소에 거기 편의점에 가가지고 이제 미역국하고 뭐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사다 놓고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미역국 먹이고 케이크 잘라주고 이제 했더니 좀 마음이 풀리더라고. 근데 여기서 왜 자냐고 하니까 뭐냐면은 그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옷을 다 자는 사이에 누가 가져간대요. 그냥 완전히 거지야. 그런 거지를 머리털나고 처음 만나서 우리가 그랬죠. 가다가 야 봉은사 안 가도 좋으니까 이거를 그냥 지나치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둘이 이건 짐승이야 어머니. 근데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가방이 필요해서 이제 가방을 또 가서 하나 사왔죠. 사와서 그때 또 봉은사에 또 아름다운 매장이라고 있었어. 가서 거기 사다가 옷까지 한 대여섯 개 넣고 그렇게 해서 현금 10만 원 주고 그래갖고 절대로 이거 뺏기지 말고 잘 때로 이 가방을 끌어안고 자라 라고 해서 이제 그 헤어져서 온 그런 아주 끔찍한 경험이 있는데 아마 경호 스님도 이걸 지나치면 사람이 아니다. 지나치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현장이 온다니까. 그래서 걸음을 못 댔어요. 여러분 봉은사는 못 갔죠. 근데 어찌됐건 그때 당시에 이 참상이 경호선사로 하여금 발을 떼지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안 생각에 젖어 있던 경호는 가던 길을 되돌려 남원 쪽으로 갔어요. 왜? 남원 장터에 가서 이거 탁발해야지. 어떻게 하나 이거 여기 살리려면 스님이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탁발해야지. 우선 이곳에 마을 사람들을 먼저 살려야 되겠구나. 그렇죠. 남원 장터에 가서 탁발을 해보자. 단숨에 백리길에 가까운 남원 땅에 이르자 경호선사는 당장 묵탁을 두드리며 그 일대에서 탁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루 이틀만 한 게 아니니까 한 달, 두 달, 몇 달 했다잖아요. 경호는 당장 묵탁을 두드리며 탁발을 찔겠다. 경호는 얼마 만에 가까스로 바람 가득한 모여들이 곡식짐을 짊어지고 걸음을 재촉하여 마천 땅에 돌아왔으니 경호는 곧 집집마다 덜며 굶주려 거의 다 죽게 된 농민들에게 손수 식량을 나눠주면서 자비의 보시행을 베풀었다. 고맙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근데 이 이야기를 설정 스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직접 가셔가지고 그 마천년에 있는 그 경호선사를 본 사람들을 만났답니다. 어린 시절 사람들이 이제 커서 할아버지가 됐겠지? 전설처럼 전해온대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경호선사가 이걸 했다고. 우주상보시. 그래서 확인을 해봤다고 하시더라고. 에휴. 마을 사람들은 앞다퉈 손님을 향해 합당을 하고 고개를 숙여 감사했더라. 경호는 식량이 떨어지자 다시 남원에 또 갔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사 이렇게 하면 이제 또 거기 가서는 또 선 얘기를 하면은 안 줘. 선 얘기는 누가 주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선은 이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지금 뭔 개소리. 아예 머릿속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왜냐면 선은이라는 것은 선인연을 지어놓은 사람만이 귓방망이에 들어온다고 했죠. 안 들어요 잘. 그러니까 선인연을 꼭 지어놓고 가셔야 돼. 어찌됐든 간에 앉아서도 참선이라도 하고 선 얘기를 좀 듣고 가야 돼. 그래야 내 생이 또 보장돼. 안 되면 뭐 안 들어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경호사가 해야 할 일은 말은 선사인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사 이거 해야지 이제 또 시주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경호는 숨도 쉬지 않고 또 단숨에 달려가서 이렇게 묵탁을 두드리며 또 집집마다 탁발해. 갖다 또 먹이 살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인사도 없이 사라지는 거지. 예.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
굶어 숨 넘어갈 고비에 놓인 두메사골 사람들을 계속 탁발해서 이처럼 살려놓은 뒤에야 경호는 자신의 법명조차 남기지 않고 스르르 사라졌는데,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그 스님이 경호 스님이라는 것을 알고 전설처럼 전해오는 마천면 이야기죠. 이렇다 할 말 한마디도 없이 비로소 가던 길을 다시 걸어 벽송사를 향해서 갔죠. 산중 오솔길로 접어들며 후련히 자취를 감추었으니 벽송사에서는 뭐하러 갔을까요? 그 결제해주러 간 거지. 마을 사람들은 드디어 허기를 면하고 생기를 되찾으니 경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더라. 전설 따라 삼철. 이렇게 했죠. 아이고 우리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지리산 거성 마천 땅 일대에는 궁지로 죽게 된 산골 사람들을 구원한 경호선사의 자비행 이야기가 전해내더라. 이런 얘기야. 달청 스님은 또 직접 거기를 가셨고 확인까지 했고, 영산 중요하죠. 영산이요. 지리산 영산이요. 그렇죠. 영산이죠. 영산 지리산에는 수호 구국신으로서 선도 성모의 신비로운 전설이 있더라. 이런 말에 지리산 산신령이 있죠. 지리산 기슬개서에 전설 아닌 스님의 구민 실화. 이거는 구민은 뭐요? 백성을 구했다 이런 얘기죠. 장생들을 구하고, 실화야 이거 실화. 그리고 미담이죠.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토막으로 또 무장의 역행도인. 역행도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역행. 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역행을 해. 승려가 가서 선지식이 가서 이거 탁발에다가 매겨?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이름을 떨치던 경어가풍이. 경어가풍이 뭐죠? 사부대중을 구별하지 말라. 경어가풍의 남다른 보살행이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수덕사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냥 아주. 뭔 여자가 좌장을 왜 못해? 뭔 여자가 어떻다고 여자가. 경호는 넉넉히 몸으로 구현하여 보살도의 행리를 실증해 보여주었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몸으로 구현하는 거. 넉넉히. 그러니까 이 몸으로 구현하는 게 뭐예요? 불이행이죠. 몸으로. 응? 불이행이라는 것은 말했잖아요. 이 중도는 뭐랬어요? 응? 이치요. 이행. 그 다음에 불이는 뭐예요? 실천행이요. 불이는 실천행. 그래서 이입 사행. 이거는 사행이 있어요. 사행. 또 사행해요? 그래서 이게 이행과 사행이 있는데 여기는 1, 2, 3, 4. 뭐야? 번행. 잘하고 계시나요? 번행. 저도 번행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주. 번행 나타나잖아요. 아유 그래 원상가 맘대로 해라. 그 다음에 보현행. 수연. 인연 따라 살아. 자꾸 인연을 거슬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인연이 선인연인가 악인연인가를 잘 보고 판단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보현행, 수연행, 무소구행. 구할까 없어. 뭘 구하려고 하지마. 개뿔. 아무것도 구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칭법행이죠. 이 칭법행. 법에 따라 사시나요? 법에 따라 지금 잘 살고 계시죠? 저 네 가지만 실천하면 우리가 틀림없이 이 세상을 잘 살다 가는 거고, 지금 여기가 지금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실천행이에요. 보살도. 이게 보살도예요. 얘가 보살도예요? 얘가 보살도예요. 그러니까 경어선사는 중도와 불의를 다 한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이 보살도를 구현하면서 살다 가신 분이 없어요. 그 대신 이 보살도는 뭘로 해요? 몸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몸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어라는 위대한 인물은 정말로 중도불의를 철저하게 실천하신 분이고,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안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크게 우리가 말한 뭐래 상구볼이라잖아. 보살도 정신. 상구는 이거지. 응? 중도를 깨닫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보살도. 그러니까 중도부리가 이론과 실천을 같이 겸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불이행이 더 중요해요. 만약에 경허선사가 그냥 깨닫기만 하고 대충 살다 가신 분이다. 많죠? 앞에 역대 조사들이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뭐 실천행을 그대로 행하고 가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괴로워 좋아하는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냐. 어? 하필이면 또 지금 오냐. 으아, 최악이다. 아이고. 그래서 일단 저 가는 것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실천행을 행하는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인간의 모습. 만약에 경험사에 이런 실천행이 없었다. 그럼 뭐 다른 조사님들이랑 거의 비슷하고 깨달음을 성취하고 가신 거죠. 근데 우리 경사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죠? 특히 삼수갑산에 가신 그 자체도 이미 보살도를 행하시고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법고민, 보고감민 하려고 그 뭐야 이거 전봉준하고 같이 좀 어떻게 해봤다가 이게 실패로 끝나고 나니까 엄청난 시련을 안고 그러고도 삼수갑산 가셔가지고도 끝까지 중생들을 놓지 않고 그 마지막까지 그 반야용선을 타고 같이 가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경언은 넉넉히 몸으로 구현하여 보살도의 행리를 실증해 보여주었으니 이처럼 경언은 스스로가 보살의 실천을 시공을 초월하여 구공해야 돼. 시공을 초월했다는 건 뭐죠? 시공을 초월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가서 삼수갑산까지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라는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봉준 같은 그런 그 위대한 인물과 같이 인류 역사상 말하잖아요. 인류 역사상 풀뿌리 민주주의 민초들의 혁명을 일으킨 그게 인류 문화유산이라니까. 없다니까요. 어디 종들이 우리나라는 좀 세요. 종들이 다 일으켰어요. 만민평등이요? 오냐? 나도 만민평등이다. 보고간민이야? 보고간민이다. 이래가지고 이 경허선사의 사상이나 전봉준 사상이 서로 맞닥뜨리면서 그러한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불행하게도 성공을 보지 못해서 가슴 아프죠. 지금도 내 가슴은 쓰라래요. 어저께도 전화 왔는데 무슨 뭐래더라. 광주에서 전봉준 장군 기념관을 크게 만든다 나오잖아. 그래요, 만들어. 좋아. 그 뒤에는 경허선사가 있었다는 걸 잊지 않아야지. 그랬더니 잊지 않고 막 그걸 알고 있대. 그래요. 좋아. 경허선사는 동학농민 아니래도 이미 깨달은 자로서 한국 선불교 중흥조로서 우리의 인류의 스승으로 그렇게 그 위대하신 인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은 사고 사는 사고 경허선사가 전봉준 장군 때문에 얼마나 애써가지고 삼수갑산을 가서 그 모진 고생을 다 하고 우리나라 한국 선불교를 조금 더 앞당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가신 그것도 챙겨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한다지만 속상하지요. 왜냐면은 경허선사 기념관은 쪼들어들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 전봉준 기념관은 또 만든대요. 어마어마하게. 그래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냐고. 그래 스님 우리 참읍시다. 그냥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경허선사는 실천행을 그 몸으로 하신, 그래서 중도불이의 실천행이다 이런 얘기고, 가히 경허의 경지는 부처와 보살을 뛰어넘었더라. 중요한 말이죠. 부처도 뛰어넘고 보살도 뛰어넘었죠. 그죠? 예. 지리산 자락에 함양면 마천면 함양군 마천면이에요. 산세가 급하고 하천이 좁아서 한번 비가 오면 빗물이 한꺼번에 몰려서 하천이 말과같이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천면이라고 한대요. 마천. 그러니까 말마자에다가 샘천자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도로가 좁고 산세가 급한 반면에 지리산이니까 산세가 급한 반면에 도로가 좁아가지고 비가 한번 오면은 물이 말처럼 달려간대요. 뭔 말인지 아시죠? 상상이 가죠? 그래서 그거를 말마자에다가 샘천자를 넣어가지고 마천면이라고 해서 그 마천면이 함양군에 있어요. 근데 함양도 보통이 아니에요. 거기 함양에 가면 그 상림숲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또 그거를 보니 안에 하다 보니까 그러네. 상림숲이 그 고은 최치원하고 연결이 돼서 그 고은 최치원이 거기 와서 뭐 살았다나 뭐시 어쩌다나 해가지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상림숲을 가서 만들어놔서 숲길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경허선사가 또 이 마천면에 가가지고 이 자비행을 베푸는데, 항상 제가 말했잖아요. 경허선사 최치원의 후신이 경허선사일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건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게, 경허선사가 어지간히 최치원을 좋아해야 말이죠. 그리고 최치원이 살았던 거기도 갔잖아요. 홍제양, 지리산 홍제양. 아이고 미치겠다. 일단 이 강의는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미치겠다. 어떡하냐. 바깥에 나가봐야 돼. 어디로 끊냐. 이게 끊는 데가.